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과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보시십니다. 21번. 자, 문제 같이 보시면 전압이 정정치 이하의 밑줄, 정정치, 전압이 어떤 정정값 이하로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졌네요. 부족전압 계정이라고 정해졌고요.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고장 검출용, 단락고장의 밑줄 시대, 단락고장. 자, 단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자, Y결선에서 예를 들어서 B상과 C상이, A, B, C상이 있다. B상과 C상이 단락이 되었다. 단락이 되면, 단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의 전압은 얼마로 되냐면, 단락된 상은 일단 건전한 상 전압에 VA상 전압의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단락된 상이. 그러면, 단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은 전압이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죠. 어찌됐든 단락 고장은 어떻게 검출한다? 부족 전압이 발생한다. 왜? 건전한 상에 몇 분의 몇 전압이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압이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단락 고장이 됐든 또는 어떤 부족 전압이 생기는 문제 맨 앞에서 읽듯이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 이럴 땐 뭐가 동작한다고요? 부족 전압 계정기가 동작을 합니다. 얘가 뭐죠? 부족 전압 계정기가 UVR이죠.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번호 기호는 몇 번이에요? 27번이 부족전압 계정기더라.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요.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송전계통에서 일선지락 고장 시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큰 중성적 접지 방식을 그랬어요. 유도장애가 가장 큰 중성적 접지. 자, Y 접지가 있고 Y에 직접 접지가 있더라. 두 번째, Y에 저항 접지가 있다. 세 번째, 델타 비접지가 있다. 비접지입니다. 델타는 그죠? Y에 중성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 지락전류가 가장 크고요.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것은 무슨 접지? 얘가 가장 적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자, 건전한 상에 지락되지 않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그럼 가장 누가 크냐? 전위 상승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가장 큰 것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큽니다. 뭐 이 V라고 할까요? V는 월등히 가장 크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크고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작습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게 작더라. 몇 배? 건전한 상에 지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에는 몇 배 뜬다? 1.3배. 소리액터 접지에서 몇 배? 루트 3배 이상이 되더라. 이상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지락전류가 가장 큰 놈이 가장 큰 지락전류가 어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성점을 타고 들어가겠지.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놈이 어딜 타고 들어가겠어? 소리액터의 중성점 접지를 타고 들어가겠죠. L값 때문에 지락전류가 대단히 작더라. 도선이죠. 그냥 전선으로 어디에다 묶어놓은 거야? 대지와 중성점에 접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단락전류만큼이나 커지더라. 지락전류가 대단히 크다. 그럼 이 지락전류에 의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지. 통신선에 영향을 주더라. 전류가 큰 만큼, 전류가 작은 만큼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 전류가 크면 유도장애가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직접 접지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다. 4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으로 하겠습니다. 23번은 다음 중 원자로에서 독작용의 밑줄, 독작용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요. 답을 요거는 좀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기가 껄끄럽다. 이거는 뭐냐면 외우셔야 돼.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된다.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된답니다. 이용률이 저하된다. 이용률. 열중성자가 뭐냐? 열중성자가 뭐냐? 우리 열중성자는 이겁니다. 원래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핵 분열을 하죠. 핵 분열을 하는데 연료가 뭐예요? 원래 연료가 우라늄이죠. 우라늄 235 가지고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여기다가 우라늄 235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 충돌한 다음 중성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N개 2분의 N개인 약 2.5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속도를
하도 빨라서 제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2메가 전자볼트만큼의 이 큰 에너지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속자라는 걸 이용해서 열중성자로 만듭니다. 열중성자로 만드는데 그 열중성자의 속도는 얼마냐? 0.025 전자볼트입니다. 이 0.025 전자볼트에 뭐가 이용률이 저하되더라. 그러니까 독작용이 뭐냐면 이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하되더라.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얘기한다. 반응이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반응이 감소된다. 핵 분열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독작용이다 이거야. 왜요? 여러분들 우리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하는 겁니다. 핵 분열을 해야 하는데 이 열중성자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열중성자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왜? 2메가 전자볼트의 고속도를 어떻게 한 거야? 아주 저속도의 열중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독작용이라는 것은 이용률도 저하시키고 반응도도 감소된다라는 것은 핵 분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핵 분열이 저하되더라 이거야. 저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하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걸 우리는 독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24번. 24번은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인 투투나임 배전 계통에 있어서 자, 우리나라는 1호사 변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1차 측을 1호사 받아서 2차 측을 얼마로? 22,900으로 다운시킨 배전선로를 사용하고 있죠. 배전전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쪽 1차 측에는 당연히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Y결선이 되어 있고 3차 측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델타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슨 변압기라고 한다고? 3권선 변압기라고 하죠. 3권선 변압기라고 합니다. 3권선 변압기 가지고 1차 측은 1호사 선로로 사용하고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놨고요. 2차 측을 어떻게 한 거야? 투투나인 배전 선로로 사용하면서 중성점을 접지해야 하는데 그 중성점을 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수용각까지 이렇게 가는 게 뭐야? 투투나인이다. 얘를 3상4선식 다중접지라고 한다. 왜 다중접지냐? 중간중간에 뭐를 설치했겠어요? 여기다가 전주를 설치해서 갔겠죠? 전주를 어떻게 한 거야? 중성점을 다 이렇게 전주에다가 뭐 했어요? 접지해놨다 이거야. 중성점을 전주마다 접지를 합니다. 전주마다 접지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접지를 해서 배전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배전을 하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는 거야? 다중접지했다 이거야. 접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 다중접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인 투투나인 배통에서 사고가 생기면 정전이 되지 않도록 선로 도중이나 분기선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상호 보호협조로 사고 구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계폐기들의 설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뭐라 그랬어? 변전소에 있는 154kV를 투투나인으로 뭐하는 변압하는 이게 뭐예요? 변전소지.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 뭐 있겠어? 여기 배전소를 끌고 나가려면 이 선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겠어? 다른 데도 또 끌고 나가겠죠? 이렇게. 뭐가 필요한 거야? 3상 4선 끌고 나가려면 모선이라는 게 필요하죠. 모선. 이런 모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선에 뭐가 달려있겠어? 당연히 CB가 달려있지. CB가. 다 CB가 달려있습니다. 상마다. 여기 CB가 다 달려있다. 3상 4선이니까 CB가 다 달려있다. 자, 이렇게 CB가 달려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 차단기라고 하죠. CB, 서킷 브레이커가 다 달려있을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 배전선로를 보호할 것이냐? CB만 갖고는 배전선로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럼 맨 앞에 설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그리진 않겠습니다. 맨 앞에 뭐가 필요한 거야? 니크로저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뭘 또 설치할 거냐? 여기에다가 또 직렬로 섹셔널 라이저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수용과 인입구에 가면 전주 앞에 가면 뭐가 달려있어? COS 달려있죠? 여기에 다시 전주에 뭘 달아? COS라는 걸 설치하죠. 이렇게 COS를 설치합니다. COS를 설치한다. 자, 이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을 찾으시오 이거죠. 답을 보시면 라번에 보면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변전소의 차단기, 그 다음 니크로저, 섹셔널 라이저. 여기는 COS라고 안 돼 있고 컷아웃 스위치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라인 퓨즈가 되어 있다. 라인 퓨즈를 뭐로 사용하는 거야? COS, 컷아웃 스위치 갖고 라인 퓨즈 대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라번에 보면 답이 있네요. 라번 4번입니다. 자, 25번은 송전선에 댐퍼를 다는 목적이 뭐냐? 댐퍼. 25번은 댐퍼가 뭐예요? 댐퍼가
댐퍼가 뭐야? 진동 방지하는 거죠. 진동 방지, 댐퍼. 어디에? 송전선로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애자가 있고 애자에 송전선이 있습니다. 송전선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송전선, 애자 근처에 뭐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갯벽닥이 달려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전선이 진동할 때 그 진동을 잡아주는 댐퍼,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댐퍼죠. 그 댐퍼의 목적이 뭐냐? 전선 진동 방지. 다음 몇 번? 가번에 있네요. 그죠? 가번.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을 찾으시오.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애자가 뭐예요? 절연체죠. 절연체. 인슐레이터지 인슐레이터. 자, 26번 보시면 어디에 달려있어? 애자가요? 이렇게 달려있죠. 전주 또는 철탑에 어디에? 이렇게 달려서 지지물로부터 전선을 어떻게 하고요?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전선을 누구와? 지지물과의 뭐를 해주는 거야? 절연을 유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애자의 목적이 뭐예요? 애자의 목적은 지지물로부터 전선을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전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절연해 주는 게 애자의 설치 목적이겠죠. 그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랍니다. 자, 가번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가번부터 보시면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맞네요.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잘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이 애자라는 놈은 냅을 좀 그려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게 뭐예요? 쇠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쇠가 있고 여기에도 쇠로 다 되어 있죠? 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다 뭐야? 사기죠, 사기. 흙을 소성한,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그 그릇하고 뭐야? 이 쇠하고 어떻게 접합을 해놨어? 접합을 잘 못하겠지. 그래서 여기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콘크리트 갖다 뭐 해놨다고? 사기하고 쇠하고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당연히 위에도 콘크리트 쳐놨겠지. 쇠 부분하고 사기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죠. 비가 하루 종일 햇빛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 그럼 온도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이 변하면서 뭐야?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풍화작용을 일으키죠. 풍화작용. 버석버석해진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게 아래 하중이 많으면 뭐에 대해서 여기 풍화된 데서 쇠가 툭 빠지면서 전선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뚝 떨어질 겁니다. 자, 어찌됐든 온도의 급변에 잘 견뎌야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습기를 잘 흡수해야 된다. 콘크리트에 물 들어가면 풍화작용 금방 일어나죠. 그래서 습기를 잘 먹으면 안 된다. 일단 가번은 아닌 것 같고요. 나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요, 충분하게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전선이 언제 툭툭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것 같고요. 다번도 같이 좀 보십니다. 비, 눈, 안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장을 가지며, 예, 절연이 잘 돼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절연이 잘 돼 있어야 하고, 누설 전류가 많으면 안 되겠죠. 누설 전류가 많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전선의 상용주파에 의해서 누설되는 전류가 많아서 대지로 지락을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라번에 보시면 선로 전압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지며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 그것도 역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죠. 나번. 2번이 됩니다. 자, 27번으로 갈까요? 27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자, 안정도가 뭐야? 안정도. 우리 안정도 시험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정도라는 것은 뭐예요? 부하의 미소변하든지 부하가 급변하든지 어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에 이렇게 달려 당연히 있어서 부하가 이렇게 있을 텐데 부하가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어디와 발전기와 부하가 서로 뭐를 동기를 잘 유지하면서 싱크로나이징 하면서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우리 안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찾으랍니다. 그죠?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 중에 가장 큰 게 누구다? X값을 리액턴스, 선로의 리액턴스가 됐든 기기의 리액턴스를 어떻게 된다? 작게 해야 된다. 왜? P는 이런 공식 보셨잖아. 안정도 한 개씩 X분의 뭐예요? ES, ER, 사인 전압상차가 대리다. 여기서 얘가 커야지만 된다. 그러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리액턴스 X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X값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기의 리액턴스를,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든지 코일을 들쓰라 이 말이죠. 또는 연계를 하거나 이러면, 연계를 하면 뭐예요? 우리 임피던스가 작아지지. 연계를 하면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정도 향상하려면 전압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어떤 전압? 이 전압들을 변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 전압이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사용하죠? AVR 갖고 전압 조정하죠.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갖고 전압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AVR이 동작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압을 안정화시켜라. 근데 AVR 동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초소궁 여자하는 여자 하면 전압의 변화가 생기죠. 여자 계좌를 움직여주면 전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초소궁 여자기를 사용해라. 다음 전력을 안정화시켜라. 피를 안정화시켜라. 자, 무슨 소리냐? 부하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더라도 발전기가 부하가 갑자기 떨어지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출력을 내고 있었어요. 100kW에 맞춰서 출력을 내고 있었는데 50 잘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모터가 하나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는 100을 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50으로 줄어드나? 출력이? 아니지. 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원동기라는 게 있잖아. 원동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원동기가 뭘 돌려줘? 계좌를 돌려주면서 계좌에서 발전이 그냥 나가고 원동기 입출력은 급변하지 않잖아. 정기적으로 빠르지 않죠. 왜? 걔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돌려주는 거야? 원동기는? 물의 양이라든가 증기의 양 이런 것들이 원동기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계적 입력은 순식간에는 변하지 않고 기계적 입력을 피하려고 한다면 얘는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그럼 100이라는 놈을 계속 내보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00이라는 놈을 내보내는데 얘는 50밖에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발전기가 뭐가 되겠어? 가속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 SDR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뭐야? 저항 역할을 얘가 소모하던 저항 역할을 누가 해주겠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P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SD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라 이 말이죠. 다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장이 발생한 거니까 고장 지속 시간을 단축하면 되죠. 단축. 뭐 하면 돼? 고장을 빨리 제거해라는 거지. 고장을 빨리 제거하면 될 것이다. 고장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속도 차단기를 사용하고 고속도 개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면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셔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가운부터 보시면 고속도 제표 방식을 채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 X값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소시키라 그랬지 증가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거고 답번은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자, 전압이 불안정하면 이렇게 양쪽에 발전기가 있다. 또는 이쪽에도 발전기가 있다라면 얘 발전기 간에 전압을 안정시키려면 중간에 뭘 사용하라는 거야? 동기조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양측에 전압을 안정화시키라는 게 이게 동기조상기. 뭐예요? 그게 조상 설비가 되겠죠.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해라. 라번에 보시면 조속기 동작을 빠르게 해라. 조속기를 빠르게 동작해라. 왜? 전압 조정하고 유효 전력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 조정하려면 조속기가 빨리 동작해서 에바를 빨리 열어줘야 되죠. 그래야 물량이 많이 나가고 증기량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조속기를 빠르게 동작하게 해라.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삼상삼선식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5옴, 리액턴스는 25옴이고 부하 전류는 100A, 부하 역률은 0.8로 지상이다. 이때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전압 강화는 삼상삼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자, 우리 송전단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수전단에서 90만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전압 강화가 된 거죠. 그럼 전압 강화라는 놈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결국 선로에서 생긴 거네. 자, 그러면 선로에 생긴 거니까 VR 플러스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써보자. VR 플러스 Z라는 놈은 뭐야? R 플러스 JX 선로의 뭐예요? 얘가 직렬 임피던스 성분이잖아. 그죠? 저항과 선로의 X값에다가 전류 I는 어떻게 흘러요? 지상전류죠. 우리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부하는 지상부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뭐가?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지.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지상 무효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VR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 뭐 한 거예요?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대로 분리해주면 결국 뭐 한다? 얘가
만약에 3, 4이다 그랬으니까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남는 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전압 강하 2지. 그러면 전압 강하 2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압 강하 2는 루트 3에다가 전류 i가 주어졌나요? 전류 i가 부하 전류가 100A가 주어졌네요. 100 곱하기 r 값이 몇 오hm? 15ohm이 주어졌고요. 15 곱하기 역률은 얼마 주어졌어요? 0.8 주어졌으니까 플러스 x 값은 얼마? 그냥 숫자대로 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20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야? 0.6이 되겠죠? 0.8이면 0.6이다. 이거 계산기만 누르면 되나요? 계산기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답이 얼마 나오냐? 4156.92 4156.92 볼트가 나온답니다. 볼트. 다 몇 번? 나번이 되겠네. 나번. 그죠? 이 정도 문제면은 여러분들 풀어주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물어봤네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이런 거죠.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당연히 보호계전기가 있을 텐데 여기 뭐 방향 과전류 계전기가 됐든 뭐 과전류 계전기가 됐든 거리 계전기가 됐든 어떤 뭐 보호계전기 OCR을 달았다고 하죠. 이렇게 OCR을 달아놨는데 이상전압이 생겼습니다. 이상전압.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계전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을 해서 누구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차단기한테 차단기 끊어. 고장 발생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결국 그게 뭐야? 고장 발생 시점에서 차단 계전기에 트립 신호가 신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차단기한테 줍니다. CB한테 너 차단해 그러고 차단기한테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받은 차단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열어야 되겠지. 뭐를? 극간을 열어서 선로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B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처음에 개극을 합니다. 개극. 열기 시작한단 말이야. 개극 시간이 있어. 그 다음 뭐가 딸려 나와? 아크가 딸려 나오죠. 그래서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아크가 완전히 소멸돼야 된다 이거야. 소호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시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요. 고장 발생 후 계전기가 트립 신호를 누구한테 전송하는 거야? CB한테 전송 후부터 차단기가 완전 개로할 때까지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또는 전격 차단 시간이란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우리 전격 차단 시간은 3에서 몇 헤르츠? 8헤르츠가 된다. 이 안에 차단하면 전격 차단 시간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재폐로 계전기도 같이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일선지락이 생겼어? 그러면 일선지락에 대해서 765, 345, 154 송전선로를 한 번에 딱 오프시켜버리면 완전히 오프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압이 그냥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왜? 송전선로가 다 죽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선지락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재폐로 계전기도 같이 동작을 합니다. 재폐로가 개념이 뭐예요? 한번 개방해 갔다가 다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사라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재송전해 주는 게 재폐로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차단 보호 계전기가 트립 신호 전송 후부터 CB도 동작하지만 재폐로 계전기도 같이 동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여기서는 뭐야? 차단기가 완전히 오프됐잖아요. 그러면 오프되고 아크도 다 사라졌다 그러면 T초 후에 어떻게 되겠어? 이 재폐로 계전기가 차단기한테 신호를 줍니다. 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갖고 다시 한번 네가 온 해볼래? 그러고 온 신호를 줍니다. 누가? 재폐로 계전기가 CB한테 차단기한테 온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얘가 투입을 해보겠지. 투입을 해봐서 완전 투입이 됐는데 고장이 제거됐더라. 그러면 그냥 운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투입을 해봤는데 고장이 지속돼 있더라. 그러면 다시 또 뭐 하겠어? 얘는 다시 또 오프를 하겠죠. 누구에 의해서? 재폐로 계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다시 보시면 전격 차단 시간이란 트리코일 CB한테 신호를 줬다. 트리코일이 여자 됐으니까 신호 줬겠지. 트리코일 여자부터 차단기가 완전히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라번 해보시면 돼요. 라번, 4번. 자, 다음 30번.
30번은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한 열매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 원자로는 핵 분열합니다. 그죠? 핵 분열을 하면 보일러하고 똑같아. 보일러 내에 열이 발생을 할 거고 뭐 하는 거야? 원자로 내에 열이 발생을 한다. 그 열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을 빼내는 게 뭐야? 냉각시키는 거잖아. 냉각.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냉각제가 되겠죠. 냉각제. 답은 30번은 답이 답번이 될 거고요. 우리 감속제는 뭐 하는 거야? 감속제? 감속제. 나번에 있는 감속제는 뭐 하는 거예요? 고속중성자. 그러니까 처음에 핵분열을 하고 나면 고속중성자가 나옵니다. 2메가 전자볼트의 고속중성자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감속제를 통과하면서 0.025 전자볼트의 열중성자를 만들어주는 게 감속제죠. 이거 감속제와 지금 얘기하는 냉각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냉각제는 뭐 하는 거야? 열 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 31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 일선지락 시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적어두십시오. 일선 지락 고장 또는 이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떤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면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결국 임피던스를 뭘 고려하겠다는 거야? Z0, G1, G2를 고려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단락고장이다 그러면 단락고장일 때는 어떤 전류만 고려하냐면 정상전류와 역상전류만 고려합니다. 임피던스는 뭐만? Z1과 Z2만 고려하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삼상단락고장이다, 삼상단락이다 그러면 전류는 뭘 고려한다? I1, 정상분 전류만 고려하겠다. 뭐는 임피던스는 정상분 임피던스만 고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죠. 삼상단락은 평형고장이다. 비대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단락전류 계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 Z분의 2로 다 하는데 여기서 Z는 뭐예요? 결국 정상분 임피던스야. 정상 임피던스 가지고 그 삼상 단락이 난 각 상의 상전압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정상분 임피던스 나눠주면 걔가 뭐라고? 삼상 단락 전류가 계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적어놨다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32번. 그래 답은 몇 번이죠? 31번은 나번이 되겠지. 4번. 정상, 영상, 역상이 다 고려된다. 자, 32번. 32번은 송전선로에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요?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요하죠. 코로나 방지. 왜? 코로나 게시전압을 보면 코로나 게시전압은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임계전압. 얘가 뭐야 결국? 임계. 코로나가 발생하는 데드라인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 전압은 큰 게 좋은 거야. 개시라는 전압이니까. 코로나 개시 전압. 코로나 개시가 되는 전압은 높여놔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V만 가했는데도 코로나가 발생한다? 안 되잖아. 최소한 100kV를 가야 코로나가 발생하게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여놔라 이 말이지. 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서 상수, M0는 전선의 표면계수,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M1 일기계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상대 공기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질 것이다. 개시전압이 커질 것이다.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도체를 두껍게 썼다고? 그걸 어떻게 다루나?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복도체로 사용하면 전선의 지름이 임의적으로 전선의 등가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단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면 된다. 복도체를 사용하면 임계전압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 발생 방지. 답 몇 번? 나번. 33번. 변전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변전소 역할. 변전소가 뭐 하는데요? 높은 전압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낮은 전압으로 변압해 주는 거잖아. 여기에 전선을 설치해 놨다는 것은 전력도 딸려오죠.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전압이 예를 들어서 3, 4, 5다 그러면 그때의 전력과 이렇게 비례해서 딸려오는 거잖아 같이. 그죠? 그러면 얘 전력 여기에 온 전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선을 양쪽에 설치해서 받은 전력을 여기서 또 분배도 해주겠지. 왜? 예를 들어서 이게 송전 라인입니다. 같은 송전 라인이면 트랜스미션 라인 샵 1번 라인이라고 할까?
또 트랜스미션 라인이 또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샵 2번.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변전소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 가는데 서울에서 의정부 가고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파주 쪽 가고 뭐 이런 라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결국. 전력을 어떻게 해주고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누가 이거 수리해야 돼. 고장 수리 같은 것도 다 변전소에서 하는 거고 배전전압을 높여주든지 낮춰주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변전소의 변압기가 하는 거죠. 자, 문제로 돌아가시면 변전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까? 가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유무전력을 제어한다. 여기 뭐 있어? 상권선 변압기 가지고 어떻게 해놨어? Y 델타 운전하고 있죠. 1차는 Y, 1차 Y, 2차 Y, 3차에는 뭐 조상기 달아놨잖아요. 뭐 SHR, SC 이런 것들 달아놨잖아요. 그죠? 이거 달아갖고 뭐 하는 거야? 무효전력 조정하는 거잖아.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더라. 맞고요. 나번에 보시면 전력을 발생하고 분배한다 그랬는데 전력 발생은 여기서 할 수 있어? 전력 발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 뭐를 가지고 물의 양을 조정하거나 증기의 양 또는 뭐야? 저런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원자력의 어떤 발전량을 조정해서 뭐 하는 거야? 발생하는 거지.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는 건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다. 발생하고 분배한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거예요. 분배는 하는데 발생은 하지 못하죠.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동일 송전선로에 있어서 일선지락의 경우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송전 접지 방식은 어떤 거냐 그랬는데 자 Y결선에 직접 접지가 있고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고 델타 결선에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Y결선 소리액터 접지가 있다고 하자.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이 중에서 일선지락이 생기면 이 지락전류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어디냐요?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순서대로 보시면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누구예요?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얘입니다. 얘 얼마? 3I0로 가장 큽니다. 직접 접지가 가장 크더라. 그 다음에 Y결선에 저항 접지다 그러면 지락전류가 올라가는 것을 누가 저항을 설치해서 약간 제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지락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그 다음이 얘가 될 거고요. 크기가. 그 다음 비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이 생겼다. 지락전류가 올라갈 데가 없다. 접지가 없으니까 올라갈 데가 없다. 누구의 영향받아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충전 용량 C에 의해서 뭐 대지와의 충전하는 충전 용량 C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락전류가 영향받을 것이다. 영향을 누구한테 줄 것이다? 나머지 건전한상에 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공식을 빼내면 루트 3의 오메가 CV로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 값이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당. 그렇기 때문에 10에 몇 승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6승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아주 작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도 누구에 비해서 직접 접지, 저항 접지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그럼 가장 적은 것은 누구냐? 지락이 생겼다. 접지가 있으니까 접지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얘 누구야? 얘 리액턴스가 있다. 리액터가 있더라. 이 리액터에 의해서 지락전류가 완전히 제어된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놈은 누구냐?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놈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적더라. 가장 큰 놈은 누구예요?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크더라. 다음 몇 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겠죠. 가장 적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라번이 될 거고요. 35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피레기의 구비 조건. 35번은 피레기는 가번부터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충격 방전 게이지 전압이 낮을 것. 자, 충격 방전 게이지 전압이 낮을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충격파가 들어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상전압에 의해서 송전선로에,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에 이상전압이 들어왔어. 그럼 이 충격파 전압이, 예를 들어서 나 피레기 동작은 이렇게 할래.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너가 한 500kV 돼? 뇌를 쳤는데 500kV야? 나는 방전을 예를 들어서 600kV에서 피레기를 달아놨는데 방전할게. 그러면 이 전압이 들어와도 나 방전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이 이상 전압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당연히 일반 기기들한테 갈 거 아니야. 누구 TR 이런데 TR 보호하려고 뭐 달아놨어? 피레기 달아놨는데 이 피레기 달아놨는데 500kV가 들어와? 나는 600V에 방전하는 놈이거든. 나머지 그냥 가버려. 누구한테? TR한테 가. 그럼 TR이 뭐가 됐어요? 소선대교가 아니야. 그래서 충격파 방전 계전압이 어떻게 돼? 피레기는 낮아야지.
낮아야 된다. 누구보다? 얘들보다 낮아야 된다. 그럼 선로를 이렇게 얘 예전압이 얼마 되는지 알아? 그래갖고 피레기를 설치할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지. IKL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IKL 지수. 얘가 뭐예요? 연간 평균 내회 일수를 금속협회에서 다 측정을 해놨어. 어디마다?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해놨고 그 지역에 뜨는 이상전압은 가장 큰 게 누구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레기 선정도 하고 이러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 나번에 보시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높을 것. 맞습니다. 상용주파에 대해서는 상용주파가 뭐예요? 여기 송전선례에 흐르고 있는 60Hz 상용주파에 대해서는 잘 방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피레기가 동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은 높을 것. 다번에 보시면 방전 내량이 커야지. 방전 내량이 이상전압에 의해서 방전할 수 있는 그 나의 힘, 전류의 힘, 전류의 방전 전류는 방전 내량은 커야 되죠. 제한전압은 높을 것, 제한전압도 낮아야 합니다. 제한전압, 방전 내량은 크고 제한전압은 낮을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라번에 보시면 송유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36번. 전력 콘덴서에 방전 코일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 방전 코일, DC 코일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이거는 뭐예요? 충전, 이렇죠. 잔류전화라고 하죠. 잔류전화. 잔류전화. 방전이 목적이고요. 우리 콘덴서에 다시 또 이런 게 하나 달리지. 직렬 리액터가 달리죠.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는 왜 필요한 거예요? 5고조파 제거용이죠. 제거. 이런 목적들을 갖고 있더라. 우리 SR은 직렬 리액터는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이론적으로는 4%, 실제는 몇 프로? 6%짜리를 설치하고 있더라. 그죠? 답 몇 번에 있어요? 가번. 37번. 37번은 고압 가공배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구분 개폐기입니다. 구분 개폐기. 구분하겠다 이거야. 구간을 구분해서 설치해 놓는 구분 개폐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은 출력이 20kW의 전동기로 총양정 H가 10m, 펌프 요율이 0.75일 때 양수량의 밑줄, 양수량이 단위를 한번 잘 보시면 원래 기본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죠? 전동기는 초당 얼마를 가지고 회전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량을 Q라고 한다면 유량 Q의 기본 단위는 뭐라는 거야?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왜 세제곱미터 퍼 세크냐면 유량이라는 게 뭐냐면 T초 동안 1초 동안 세제곱미터가 뭐의 단위예요? 최적의 단위잖아. 1초 동안 몇 최적의 물을 채우는 거냐 이게 뭐예요? 유량이라는 거지. 유량.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Q는 세제곱미터 퍼 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민을 초를 민으로 환산해 주려면 이렇게 라는 거야. 이렇게 60을 9.8로 나눠서 그 값을 취하면 60초로 나누면 그게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으로 구해라 그러면 Q의 어떤 단위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고? 60으로 나눠줘야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펌프의 출력을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펌프 출력은 이렇게 되죠. 9.8 QH를 효율로 나눠준 게 펌프의 출력입니다. 그게 원래 킬로와트인데 여기서의 Q는 뭐라는 거야? 기본 단위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는 거야. 세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민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펌프 출력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2타를 분해 9.8을 뭘로 나누라고? 60을 9.8로 나누라 그랬잖아. 60을 9.8로 나누면 걔가 어떻게 되다? 이렇게 6.12가 나옵니다. 60을 9.8로 나누면 6.12가 나오는데 걔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공식을 다시 세우면 펌프의 출력은 어떻게 하라고? 6.12가 나올 것이고 그거의 효율을 곱해주고 분모에는 6.12 2타고 분자에는 QH를 그대로 써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6.12 곱하기 우리가 효율을 몇 프로 줬어요? 효율 보니까 유량을 구하라 그랬나? 유량을 펌프 출력이 아니라 유량을 구하라 그랬네. 자, 옆에다 씁니다.
자, 이 식에서 유량을 구하시오. 이 식에서 일단 이렇게 하자. 펌프 출력을 구하면 6.12 이타분의 9.8을 나눴죠. 일단 나눴으니까 QH식에서 Q를 구하랍니다. Q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Q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H분의 어떻게? H분의 6.12 이타에다가 펌프 출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펌프 출력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H가 몇 메다? 총량정이 10m 주어졌네. 10m 분의 6.12 곱하기 이타가 몇 프로 주어졌어요? 0.75 주어졌네. 그죠? 펌프 효율이 0.75 곱하기 출력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20kW가 주어졌네. 20kW가 주어졌습니다. 자, 킬로와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게 기본 단위가 아까 여기서 뭐라 해서 킬로와트라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얘가 어떻게 되나? 얘가 얼마 나오냐? 9.18 세제곱미터 퍼 민이 나온답니다. 분당 최적 세제곱미터의 최적을 채우는데 필요한 뭐 양이 얼마냐? 9.18이 나온답니다. 답 몇 번? 가번. 자, 그다음 39번. 39번은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 배전선로의 저항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자 이렇다는 거죠. 자, 부하 역률이 코사인 파이인 배전선로의 저항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39번은 이렇게 걔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 다시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 다시라고 하자. 원래 기준은 누구예요? 역률 1일 때가 기준이야. 역률 1일 때가 기준인데 얘들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다시하고 PL 다시일 때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 비해서 역률 1일 때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데 누가? 전력 손실은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 전력 손실 계산식을 한번 볼까?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죠? 3 I자승 R에서 3에다가 I는 루트 3상이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이 됐었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자승이면 3이지. 3 지워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 R인데 여기서 뭐만 갖고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역률만 갖고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역률에 얘들은 다 어떻게 하고 상수로 냅둬버리고 역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원래 역률이 1일 때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거지. PL이 기준인데 PL 다시 새로운 역률에 변했을 때 PL 다시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PL이라는 놈은 원래의 역률에 무슨 관계 있어요? 반비례하는 관계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에 반비례했을 거고 새로운 손실은 새로운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 분의 1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얘를. 그죠? PL 다시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면 얘들을 코사인 세타가 얘가 1이었으니까 원래 역률이 1일 때였으니까 그 1 자승분의 1분의 뭐가 남는 거예요?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 새로운 역률은 어떻게 되는데 분의 1에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에 PL을 곱해주면 왜? 얘가 넘어가서 곱해주면 높여주면 1이니까 얘는 1이고요. 무시되면 어떻게 남겠어? PL 다시는 이렇게 남겠지?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 분의 1만 남겠네. PL 이렇게 비례할 것이다.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라번에 4번에 보니까 있죠. 4번에 어떻게 하라고? 문제에서 부하역률이 코사인 파인 배전솔로의 저항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을 코사인 세타 다시로 하고 PL 다시로 놓고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그랬는데 역률 1일 때를 코사인 세타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 PL로 놓고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 자, 40번은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그랬어요.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그랬는데 흡출관이 뭐냐면 우리 고낙차가 되면 높은 낙차가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터빈을 달입니다. 낙차가 크죠? 낙차가 이렇게 큰 데에다가 터빈을 달면 터빈 날개가 물이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뜨려 보니까 터빈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돌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낙차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낙차가 적은 데다 터빈을 놓으면 이 낙차가 적기 때문에 터빈이 잘 돌아 안 돌아요? 잘 안 돌 겁니다. 그러면
낙차가 높은 발전소에서도 그 물을, 터빈 돌리고 난 물을 방류할 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방수로로 방류를 할 거 아니야? 얘도 물론 방류를 하겠죠. 이렇게 방수로로 방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들은 낙차가 크기 때문에 수차가 잘 도는 반면 얘들은 안 돌기 때문에 어떤 낙차까지 이용하려고 하냐면 터빈 날개를 돌리고 나서 방수로까지 나가는 요 낙차까지도 이용을 하려고 여기다가 흡출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흡출관을 설치하는데 얘는 왜 설치하는 거라고? 이 흡출관은 전압차에서 터빈으로부터 방수로까지의 낙차를 이용하려고 흡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얘는 흡출관이 있다 없다? 흡출관 필요 없고 얘는 흡출관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자, 이 흡출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그랬어요. 필요 없는 수차. 그럼 이게 뭐야?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여기인데 여기에 보시면 무슨 낙차를 사용하고 여기에는 무슨 낙차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터빈을 사용하는지. 자, 여기에 사용하는 터빈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충동형을 사용합니다. 충동형 수차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것, 낙차가 적은 데 사용하는 것은 반동형을 사용합니다. 반동형을 사용하는데 충동형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 펠턴 수차만 있습니다. 펠턴 수차만 있고 반동형에는 뭐가 있어요? 프로펠러 수차예요. 프란시스도 있고 프로펠러 그 다음에 튜블러 수차, 카플란 수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플란 수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낙차가 높고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펠턴 수차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습니다. 흡출관이 필요한 수차는 어떤 것들이라고? 반동형 수차인 프란시스, 프로펠러, 튜블러, 카블란 이런 데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